เสด็จไปดูทาง สมเด็จพระมหาจักรพรรดิเสด็จออกชนช้างกับแม่ทัพของอริราชศัตรูช้างพระที่นั่งเสียเปรียบ 축제가 시작됐다. สมเด็จพระสุริโยไทย 강성했던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축제.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코끼리 부대의 위력은 막강하다. 긴 창을 가진 보병들도 코끼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 속에 축제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ด้วยพระแสงของเงาที่พระอังสาเบื้องขวาสิ้นพระชน ผู้จัดทำแสงสี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는 막을 내린다. ห้องบันทึกเสียงซาวเวฟโรงพิมพ์เทียนวัฒนาพรินติ้งและขอ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축제의 무대가 되었던 곳. 그러나 날이 밝으면 그곳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쓰러진 기둥과 무너진 탑, 차라리 폐허에 가깝다. (400여) 년간 태국 역사를 이끌었던 아유타야 왕국. 그 빛나던 황금 왕국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인구 600여만의 태국의 수도 방콕. 좁은 도로와 넘치는 차량으로 방콕의 교통은 악명높다.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강이다. 방콕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 짜오프라야 강은 방콕의 주요 교통로다. 수많은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로 강은 언제나 붐빈다. 방콕에서 아유타야로 가는 길.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짜오프라야 강을 타고 거슬러 가기로 한다. 방콕에서 아유타야까지는 100길로 4시간. 한때 태국 역사의 중심이었던 아유타야 왕국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방콕의 상징 왓 아룬, 일명 새벽 사원이 강변에 우람하다. 짜오프라야는 생활의 강. 강변에는 수상가옥이 즐비하다. 부드러운 햇살과 바람 아래 관광객들은 여유롭다. คุณชาคะไปอยุธยาโดยเรืออย่างนี้บ่อยไหมคะ ไปก็นานๆที โอ้เหรอคะ นานๆทีก็ไปสบายๆ4 ชั่วโมง อ๋อ ก็ นี่ ค่อยๆนั่งไปเรื่อยๆดูบรรยากาศ อ๋อบรรยากาศสวยนะอ๋อ 아유타야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드디어 아유타야가 눈에 들어온다. 목재로 만들어진 길다란 회랑 선착장이 인상적이다. 태국의 최대 역사 유적지인 아유타야. 인구 10여만의 작은 도시다. 그러나 이름난 관광지답게 거리는 활기에 넘친다. 아유타야에서 가장 큰 짜오프롬 시장. 수많은 열대 과일과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찾는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아유타야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3륜차인 뚝뚝.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흥정이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아유타야 유적지까지는 뚝뚝으로 약 10여 분. 드디어 눈에 들어오는 유적지의 탑들. 그러나 아유타야는 미리 그려보았던 것과 사뭇 다른 인상으로 다가온다. 유적지라기보다는 차라리 폐허에 가깝다. 무너진 탑과 목이 잘린 불상들. 그 어디에서도 화려했던 옛 왕국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몹시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나무에 휘감긴 불상의 머리였다. 땅에 떨어진 불들을 나무가 자라면서 감싸게 된 것이다. 정비되기 이전의 아유타야 유적지는 그야말로 밀림 속의 폐허로 방치돼 있었다. 그것이 정비 작업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아유타야는 왜 이렇게 파괴됐을까? 왕실 전용 사원이었던 이곳의 중심탑은 심하게 그을려 있다. 기둥도 부러진 채 그을린 흔적이 뚜렷하다. 사원을 장식했던 불상들도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들은 모두 약탈의 흔적이다. วัดนี้เนี่ยจะมีพระพุทธรูปที่สำคัญนะอยู่องค์หนึ่งเป็นพระพุทธรูปที่หุ้มด้วยทองคำนะมีชื่อว่าพระศรีสันเพชรนะคะทองเนี่ยมีน้ำหนักประมาณ170 กิโลนะคะแต่ต่อมาเรามีสงครามในครั้งนั้นเนี่ยเขาก็สันนิษฐานกันว่าคงจะมีการเผานะคะพระพุทธรูปองค์นี้แล้วก็หลอมเอาทองคำไป 마하타 사원. 이곳 역시 심하게 훼손돼 있다. 파괴의 장본인은 아유타야를 멸망시킨 버마군이었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문양들이 당시 이 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 있는 것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마하타 사원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 버마의 약탈을 용케 피했던 이들은 모두가 황금 유물이다. 물고기 모양 화려한 사리 장엄구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섬세한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장신구와 다양한 황금 불상들. 이들이 바로 아유타야 역사의 증인이다. 아유타야 왕국은 우리의 고려 말에 해당하는 1350년 우텅왕에 의해 건국됐다. 우텅왕이 아유타야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아유타야는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다. 짜오프라야, 롯뿌리, 빠사강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인 것이다. 천혜의 방어막이 돼주는 강가에 이들은 요새까지 만들었다. 요새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요새는 짜오프라야 강과 빠사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전략적 요충지다. 최전성기 아유타야에는 29개의 요새가 있었다고 한다. และโดยเฉพาะบริเวณรอบๆเกาะเหมือยยาเนี่ยเป็นที่ราบลุ่มเป็นที่ต่ำเพราะฉะนั้นในถึงคราวที่น้ำหลากมาน้ำท่วมมาเนี่ย
บริเวณรอบๆเกาะเมืองก็จะถูกน้ำท่วมด้วย 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ป็นจุดเด่นที่เวลาข้าศึกมาตีแล้วเนี่ยถ้า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เยื้อเวลาให้นานถึงฤดูน้ำหลากไว้นะครับน้ำก็จะท่วมค่ายพม่า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เข้าตีได้ 아유타야 왕국은 요새안에 안주하지 않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무기를 제작하는 곳. 대장장이는 기도 후에 쇠를 다루기 시작한다. 무쇠로 칼의 모양을 잡고 그것을 달군 다음 망치로 두들겨 칼날을 만들어 나간다. 보통 작업은 4인 1조로 진행된다. 숙련공들의 수없는 망치질에 의해 칼은 형태가 잡혀간다. 그런 다음 칼날을 가는데 이때 숫돌 대신 쇠를 이용하는 것이 이채롭다.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ท่านเอาให้เราทำมีดเป็นอาวุธสงครามไปรบกับพวกพม่าครับเนี่ยก็เราทำมาจากบรรพบุรุษเราแล้วก็สืบทอดอาชีพนี้มาอนุรักษ์ไว้ครับ เพื่อเป็นอาวุธที่เด็กรุ่นหลังจะดูว่าเราไม่ทอดทิ้งอาวุธโบราณเรา 이렇게 만든 칼로 이들은 숱한 전쟁을 치러냈다. 아유타야의 칼은 매우 길고 무겁다. ฉันจะถือหนักหนักค่ะหนักแล้วก็ยาว ของขุนศึกจะต้องใหญ่นะครับใหญ่ ตัวใหญ่ ครับผม ใช้ 그 모양 또한 다양한데 이들은 각기 용도가 다르다. อ๋อจะเป็นตัวนี้ครับ ตัวนี้ที่สมเด็จพระศรีสุริโยไทยใช้ก็จะเป็นพระแสงของง้าวนะครับใช้บนหลังช้างที่ใช้ฟันกับพวกพม่าคอขาดบนหลังช้างอันนี้ครับผม 당시 코끼리 부대의 전투 상황이 모형으로 제작돼 있다. 코끼리를 탄 병사와 보병들은 사용하는 무기가 달랐다. 보병들은 일반 칼을 사용하는 데 반해 코끼리 병사들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คนอยู่หน้าเนี่ยจะมีหน้าที่ลบฟันใช้ง้าวใช้ดาบแล้วแต่ความจำเป็นและเหตุการณ์ตอนนั้นว่าจะใช้อาวุธอะไร โดยคนกลางมีคนส่งต่อให้ หรือเวลาคนนั่งคอช้างเหนื่อยก็ให้ขึ้นมานั่งพัก คนกลางก็ลงไปนั่งข้างล่าง แล้วคนก็มานั่งให้สัญญาณกันต่อสู้กันแบบนี้ เสียเปรียบสมเด็จพระสุริโยไทยทรงตัดสินที่ราชวิไทย 아유타야 왕국은 강력한 코끼리 부대로 무장했다. 여러 무기를 이용한 다양한 전술과 가공할 위력을 가진 잘 훈련된 코끼리. 이들을 바탕으로 아유타야 왕국은 그 세력을 넓혀갔다. พระมหาอุปราชาทรงอันด้วยพระแสงของง้าวที่พระอังสะเบื้องขวาสิ้นพระชน 15세기 초 아유타야는 북쪽의 수코타이와 란나를 합병하고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까지 공격했다. 아직도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왓 차이왓 타나나. 앙코르 왕국을 침공한 후 그 승전 기념으로 앙코르 왓을 그대로 본따서 이 사원을 건립했다. 당시 수만 명의 캄보디아인과 예술품이 아유타야로 옮겨졌다.
탑으로 오르는 가파른 계단까지도 앙코르왓 양식 그대로다. 비록 무력으로 침공하긴 했지만 앙코르왓의 그 화려하고 장엄한 사원에 아유타야인들도 매료되었던 것이다. 태국의 거리에는 강력했던 아유타야 왕국 병사들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다. 태국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다. You make tattoo. Yeah, this was done in Canada 11 years ago. 11 years ago. Yeah. What's mean? Well, I was told that meant that I like to be with people that are like me. How to say this? It's like kind of like the mirror of myself. You like? Yeah. 거리에는 문신을 새기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한 전통 문신 가게를 찾았다. 많은 고객들이 시술 중에 있다. 날카로운 쇠붙이를 이용 피부에 그대로 먹물을 새겨놓고 있다. 애써 아픔을 참고 있는 여성.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문신을 다 새긴 다음에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된다. 문신 위에 칼을 두드리는 것은 주술적 의미가 있다. 아유타야 시대에는 기운을 불어넣고 전투에서 적의 칼날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เมืองไทยที่มีชื่อเสียงสักยันต์แขวนพระเครื่องผ้ายันที่เห็นอยู่ปัจจุบันเนี้ยทั่วบ้านทั่วเมืองเนี่ยเพราะเป็นที่ยึดเหนี่ยวจิตใจมีมาตั้งแต่สมัยโบราณเพื่อกู้ชาติบ้านเมืองเป็นที่ขวัญกำลังใจเพราะเมืองไทยเป็นเมืองนักรบไม่เป็นชาติแรกที่ไม่เคยเป็นเมืองขึ้นของใครแล้วอาจารย์ภูมิใจมากคืออิฐปูนก้อนเล็กๆเนี่ย 지금도 성행하는 태국 문신의 전통. 바로 아유타야 왕국의 전사들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전사들에게 용기와 주술을 불어넣던 문신이 지금도 패션과 더불어 주술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จะมาสักคือเห็นเลยว่าท่านบอกว่าให้มาสักว่าเรามีจิตศรัทธาอยู่แล้วแล้วก็พอเวลาสักไปปุ๊บเนี่ยก็แบบทำให้เรา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ในสิ่งที่เราต้องการได้ทุกอย่างเราไปไหนเราจะปลอดภัยเราจะต้อง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เดินทางไปอย่างเงี้ยแบบขับรถขับเรือ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มันก็จะแคล้วคลาดปลอดภัยมันจะไม่มีอุบัติเหตุ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จะมีของคุณพระอยู่คือของศาสนาพุทธจะมีของคุณพระอยู่ 건국 초기 아유타야는 왕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나갔다. 왕국이 팽창하면서 왕의 권위 또한 높아졌다. 이제 왕권은 신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은 새로운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왓 라차브라나. 섬세한 조각이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사원이다. 15세기 중엽 앙코르 왕국을 점령하고
북쪽의 수코타이 왕국을 완전히 병합한 버롬라차 2세가 세운 사원이다. 그런데 사원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참혹한 전쟁터였다.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둘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셋째가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이것을 왕위 계승을 하게 되고 그 셋째가 두 형을 위해서 이 사원을 지었습니다. 보륙 상쟁의 비극이 서린 사원. 그러나 이곳에는 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특별한 유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탑당에 그려진 벽화였다.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채색 벽화가 발견된 것이다. 벽화는 모두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 황금 왕국 아유타야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57년 더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이 탑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เรื่องนี้นะคะทำให้ทั่วโลกเนี่ยนะคะตื่นตกใจ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เจอทองเนี่ย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นะคะอย่างของที่ได้นะคะก็อย่างเช่นนะคะเครื่องทรงของ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นะคะก็จะมีพระแสงขันนะคะเฉดสีของ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ำด้วยทองคำนะทั้งหมดเลย 차오 산프라이아 국립박물관. 라차브라나 사원에서 나온 유물이 전시실 한 칸을 차지한 채 전시돼 있다. 왕이 사용하던 황금 칼. 아름다운 문양이 권위를 더해주고 있다. 수많은 황금 장신구들. 이들은 모두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이 박혀 있어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황금 코끼리상. 그 화려함과 정교함이 아유타야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ได้สร้างรูปแบบหรือเอกลักษณ์นะคะในความเป็นช้างทรงเครื่องนี้ไม่ว่าจะมองในลักษณะใดก็ตามเนี่ยเราก็รู้ว่าช้างทรงเครื่องนี้เป็นงานฝีมือนะคะของ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ราในสมัย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ที่บ่งบอกถึง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สถาบันกษัตริย์ของเราในอดีตค่ะ 아유타야는 불교 왕국이었다. 지금도 아유타야의 하루는 승려들의 탁발과 함께 시작된다. 태국의 불교는 승려들의 경제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승려들의 식생활은 탁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도들 역시 이 탁발을 큰 보시로 여기고 있다. 탁발이 끝나야만 신도들도 아침 식사를 한다. 새로운 풍습도 생겨났다.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가게에서 음식을 사서 공양을 하는 것이다. 비록 음식을 사서 제공하지만 나눔과 축원의 엄숙한 정신만은 빗바래지 않고 있다. 탁발한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태국 승려들의 식사는 채식, 육식을 가리지 않고 다채롭다. 이들의 식사는 하루 2번, 오전 7시와 11시, 정오 이전에 모두 끝난다.
오후에 음식을 먹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된다. 우기가 돼 탁발이 어려울 때는 하루 한 끼에 그친다. 태국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출가를 한다. 출가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남자로 대우받는다. 일반인들의 출가와 승려들의 철저한 수행. 이것이 있어 태국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가 됐다. 불교는 태국의 전통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방콕의 왓포. 이곳은 길이 46m의 거대한 와불로 이름난 곳이다. 이 사원의 정원에는 특이한 조각상들이 눈길을 끈다. 바로 마사지 동작을 조각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사원에서는 태국 전통 마사지 비법을 전수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기원이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태국 전통 마사지는 불교와 함께 전래됐다. อันนี้หลังจากเรานวดเส้นเสร็จแล้วเราก็ผ่อนคลายด้วยการใช้ฝ่ามือคือผ่อนคลายให้กล้ามเนื้อผ่อนคลายเพราะว่าเวลาเรานวดเนี่ยเส้นเล็กๆเสร็จแล้วกล้ามเนื้อเยอะๆปุ๊บเราก็เอาฝ่ามือผ่อนคลาย 태국 마사지는 센이라 불리는 10여 개의 주요선을 체중을 이용해 자극하는 요법. 따라서 인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매우 강하다. 또한 태국 마사지는 받는 사람과 시술자가 서로 강한 내부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행위로 여긴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태국 마사지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ความรู้สึกที่สามารถขยายกล้ามเนื้อที่อยู่ลึกๆลงไปถ้าเป็นนวดน้ำมันนี่มันเป็นสไลด์นะครับมันก็จะทำให้รู้สึกแต่ผิวเผินผ่อนคลายแต่ผิวเผินแต่การนวดไทยนี้เน้นลึกเพื่อให้กล้ามเนื้อนี่ขยายตัวได้มากที่สุด 강력한 군사력과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아유타야는 15, 16세기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됐다. 특히 잘 발달된 내륙수로는 아유타야 번영의 핵심이었다. 내륙수로와 연계, 남부 지역에 유럽과 중국 무역을 위한 항구를 열었다. 불교국가 아유타야에 가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을 비롯한 서양의 무역상들이 아유타야를 찾았고 이때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 태국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온 것은 1516년. 그만큼 아유타야는 개방적이었던 것이다. มีพ่อค้าชาวโปรตุเกสอยู่แล้วถึง100 กว่าคนแล้วก็ชาวโปรตุเกส120 คนได้เหมือนกับคล้ายๆกับไปเป็นทหารช่วยกษัตริย์ในสมัยนั้นก็คือพระชัยราชาธิราชปราบฆ่าศึกศัตรูและที่สุดได้รับชัยชนะทีนี้พอได้รับชัยชนะปุ๊บเนี่ยกษัตริย์หรือว่าพระชัยราชาธิราชก็รู้สึกดีใจรู้สึกว่าเป็นบุญคุณที่ชาวโปรตุเกส 아유타야 외곽 짜오프라야 강변에 포르투갈 마을이 형성됐다. 1511년 처음 이곳에 들어온 포르투갈인들은 아유타야에 총과 대포 등 신식 무기를 제공했다.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포르투갈 마을에 대한 발굴. 수많은 포르투갈인들의 유골이 나왔다. 그들 종교의 흔적도 함께 발굴됐다. 불교 왕국의 한가운데서 발굴된 십자가들. 아유타야의 개방성과 국제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유타야의 활발했던 국제 교류는 태국을 상업의 나라로 변모시켰다. 당시 거미줄 같은 수로를 따라 수많은 수상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활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상시장. 이곳은 태국 경제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돼 있다. 수상시장은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다. นี่หมวกนี่นะคะหมวกนี่นะสวยไหมคะใบไหนสวยอ่ะ 수상시장은 새벽 5시면 문을 열어 8시경 가장 활발해진다. สวยค่ะขอบคุณค่ะ 태국의 수상시장. 이 역시 아유타야 시대에 활발했던 상업활동이 남긴 유산이다. 아유타야 상업을 이끌었던 풍부했던 공예품.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สวัสดีค่ะคุณลุงค่ะขอบคุณค่ะ 나무 껍질을 이용 수공예품을 만드는 전통 공방. 이들이 만드는 것은 물고기 모양이다. 나무 껍질을 접고 조립하는 손놀림이 능숙하다. 궁금증을 나타내자 장인은 선뜻 어류 도감을 꺼낸다. ที่ไหนคะอ๋อนี่อ๋อเหรอคะ 그가 가리킨 것은 따피안이라는 물고기. 짜오프라야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다. ปลาตะเพียนเนี่ยนะครับมันเป็นสัญ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ความอุดมสมบูรณ์ของจังหวัดเรานะครับและปลาตะเพียนเนี่ยเขาอยู่กันเป็นฝูงหมายว่า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เอามาแขวนไว้เนี่ยมันจะมีบริวารทำมาค้าขายนี่จะดีขึ้นแล้วก็แขวนให้เด็กดูนี่เด็กก็สายตานี่จะไม่เอียงเพราะแขวนปลายเท้าของเด็กเนี่ย 따피안 물고기를 본뜬 모빌. 무리지어 생활하는 물고기의 습성처럼 이 공예품이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아유타야 왕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태국인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을 공연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หัวนี่หัวปลา หนุมานค่ะมังกี้ค่ะเป็นหน้าเดียวจะมี10 หน้านะ 10 หน้าอย่างนี้ 이 공연은 아유타야 시대 왕궁 내에서만 볼 수 있었다. 초기에는 배역도 모두 남자가 맡았는데 신들의 전쟁에 대한 서사극이다. เชตรีครับ ไอตรีเหรอคะโอ้ 그래서 소품에도 칼이 많이 등장한다. โอ้อย่างนี้ 음악과 몸짓만으로 이루어진 전통 무대 예술인 콘. 콘의 주연들은 모두가 화려한 가면을 썼다. 힌두설화의 영향을 받은 콘에는 비슈누 신의 환생인 라마와 그를 돕는 원숭이 장군 하누만, 그리고 악마인 토사칸 등이 등장한다. (16세기) 중반 전성기를 누리던 아유타야 왕국의 위기가 왔다. 버마의 뚱구 왕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유타야를 침공해 온 것이다.
버마와의 이 전쟁에서 태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 등장한다. 지금도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수리요타이 왕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왕비는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 왕을 대신해 전사한다. 이후 수리요타이 왕비의 생애는 수많은 문학과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ก็ศรัทธาในสมเด็จพระศรีสุริโยไทยอะค่ะที่รบกับพม่าแล้วก็เสียสละตัวเองเพื่อประเทศชาติอะค่ะ 왕비의 전사에도 불구하고 아유타야는 버마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버마인들은 승전을 기념해 아유타야의 그들 양식의 거대한 탑을 건립했다. 그러나 아유타야의 식민 시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유타야 서쪽의 수판부리, 지금은 교통의 요충지가 된 이곳은 아유타야 독립의 현장이다. 시내 한가운데 높다랗게 서 있는 동상, 바로 나레수원 왕의 동상이다. 버마 식민 시대 나레수원은 왕자 신분으로 버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 이후 아유타야로 돌아온 왕은 버마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15년 식민시대를 마감한다. 당시 왕이 적장에 목을 벤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เมื่อก่อนสวยงามใหญ่แต่ว่าพอ 400 กว่าปีก็ชำรุดทรุดโทรมลงไปนะครับเป็นเจดีย์เรียกว่าเป็นเจดีย์ยุทธหัตถีเจดีย์สำคัญด้า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ตรงนี้เป็นที่รบที่ชนช้างที่เนี้ย 해마다 1월 이곳 수판부리에서는 나레수원 왕의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승전을 기념하고 나레수원 왕을 추모하는 태국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축제다. 볼모로 잡혀갔다가 독립을 쟁취한 나레수원 왕의 일대기 공연으로 축제는 시작된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아유타야 왕국의 전통 문화가 그대로 재현된다. 나레수원 왕이 버마군을 무찌르기 위해 출전하는 장면에서 축제 분위기는 고조된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장면이 역동적으로 연출된다. 코끼리를 타고 등장하는 나레수원 왕. 그가 버마 황태자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축제는 절정을 맞이한다. 이제 아유타야 왕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만난다. 버마를 물리치고 다시 앙코르 지역까지 진격한다. 독립과 제2의 전성기 국가에는 아유타야 전사들이 있었다. 태국의 전통 무예인 무에타이. 이 무에타이는 아유타야 시대 전사들이 연마하던 무예였다. 지금은 글러브를 끼고 싸우지만 20세기 초까지도 가죽과 대마로 주먹을 감싸고 유리가루를 붙인 다음 싸웠다. 이 무에타이를 통해 아유타야 전사들은 일당백의 전사들이 되어갔다. 그것이 지금은 태국의 국민 스포츠가 됐다. 무에타이를 연마한 강인한 전사들.
이들이 있어 아유타야는 숱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에타이에 열광하면서 태국인들은 아유타야의 영광을 되새기고 있다. 아유타야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롯부리. 롯부리는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크메르인들의 옛 수도였다. 아유타야 왕국은 일찍이 그 지리적 중요성을 알고 수도 방위도시로 삼았다. 롯부리의 이 사원은 원래 힌두 사원이었지만 아유타야 시대 불교 사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힌두교의 영향으로 사원에는 원숭이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17세기) 중엽 롯부리 지역은 아유타야 왕국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나라이 왕이 롯부리를 제2의 수도로 정한 것이다. 32년간 왕국을 통치한 그는 철저한 개방 정책을 펼쳤다. 나라이 왕의 궁궐은 당시 유럽 건축가들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됐다. 유럽의 영향으로 왕궁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식 시설들이 마련됐다. 식수 저장소를 비롯 상수도까지 갖춰진 최신식 왕궁이었다. 나라의 왕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대외 무역이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많은 무역선이 왕래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유타야 최고의 전성기였다. ตึกตรงนี้นะคะที่ท่านเห็นอยู่เราเรียกว่าพระที่นั่งดุสิตสวรรค์ธัญมหาปราสาทสำหรับรับราชทูตเวลามาถวายพระราชสารนะคะเมื่อมีราชทูตเข้ามาท่านก็จะโปรดพระราชทานจัดเลี้ยงให้ตรงนั้นนะคะตึกนั้นจะมีน้ำล้อมรอบแล้วก็มีน้ำพุพุ่งขึ้นประมาณ20 สายมีสวนกุหลาบนะคะสวยงาม 나라의 왕의 개방 정책은 파격적이었다. 프랑스 루이 14세에게도 사신을 보냈다. 또한 그리스인 폴컨을 대외 무역을 포함한 행정 담당 고문으로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외국인이었던 폴컨이 거주했던 저택.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왕궁 못지않은 규모와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의 왕은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아유타야의 국부를 축적해갔다. 그러나 나라의 왕 사후 왕국은 급격히 쇠락했다. 1765년 또다시 버마군의 침공이 있었다. 아유타야가 전혀 예상 못한 두 갈래로 기습을 해온 버마군. 이 요새는 버마군의 침공에 영웅적으로 저항했던 박나짠 주민들의 비극이 서린 곳이다. 버마군은 강 건너에서 강력한 대포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박나짠 주민들이 가졌던 무기는 소총과 칼뿐이었다. 이들은 거의 맨몸으로 버마군의 대포에 대항했다. แล้วก็ชาวค่ายบางระจันเราก็ได้ให้คนเนี่ยไปขอปืนใหญ่จาก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เพื่อจะมาต่อสู้กับพม่าแต่ฝ่าย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เนี่ยไม่ยอมให้เพราะกลัวว่าพม่าเนี่ยจะนำปืนใหญ่ที่ให้มาเนี่ยไปยิงเข้า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
중앙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박나짠 주민들. 이들은 모두 전멸했다. 지금은 당시 용감히 싸운 주민들의 동상만이 남아있다. 마침내 버마군이 아유타야로 진격했다. 400여 년간 아유타야와 버마의 전쟁은 모두 24차례. 그중 아유타야는 단 2번만 패배했다. 두 번째 패전은 치명적이었다. 버마군의 파괴와 약탈이 이어졌다. 이로써 417년간 33명의 왕이 다스리던 아유타야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태국 역사상 가장 긴 왕조였던 황금왕국 아유타야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지난 1991년 유네스코는 아유타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 이 폐허의 왕국에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그 번잡함 속에서 역사는 잊혀져 가고 있다. 다만 나무 줄기에 둘러싸인 불두만이 화려했던 황금왕국 아유타야를 조용히 추억하고 있을 뿐이다.